오늘은 이제 교과서 41페이지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이제 로마 시대 해보겠습니다. 로마 시대. 우리 뭐 전 시간까지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까지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 다음에 이제 로마의 시대가 이제 오는데, 자 이제 봅시다. 자, 로마가 이제 성립된 거는 이제 기원전 8세기인데, 이제 기원전 8세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작은 도시국가로서 출발한 게 로마예요. 자, 그래서 로마의 성립. 자, 로마의 성립. 자, 해가지고, 이 로마의 성립을 본다면, 이탈리아 반도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하였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되었고, 작은 도시국가의 형태였다. 자, 그래서 로마 하면은 이제 이탈리아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건데, 어쨌든 로마 하면 이탈리아. 로마 하면 이탈리아. 자, 그래서 로마는 이탈리아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를 로마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정치 체제가 이제 좀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공화정이 이제 수립되었다는 건데, 자, 공화정이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 시스템이냐? 공화정은 왕이 없죠? 왕이 없고, 이 국민들이 뽑은 국민들이 뽑은 대표가 로마를 통치하는 게 국민들이 뽑은 대표가 통치를 하는 게 바로 공화정이죠. 자, 공화정이라는 거는 왕이 없고, 자, 국민들이 뽑은 대표가 나라를 통치하는 게 바로 공화정이죠. 자, 그래서 공화정 수립. 자, 로마는 기원전 6세기 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자, 로마도 왕이 있던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왕이 없고 어떠한 그 국민들의 대표가 나라를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들이 원로원과 집정관을 독점하였다. 자,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들이 원로원과 집정관을 독점하였다. 자, 그래서 원로원이라는 거는 여기 아래 나와 있죠, 여러분들. 원로원이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로원이라는 건 나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그 국회의 모습과 비슷해요. 국회의 모습. 자, 근데 이제 지금의 국회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잖아요. 우리가 뽑는데, 이때 이제 지금의 국회라고 볼 수 있는 원로원들은 이 그 귀족들과 어떠한 그 유력한 사람들 있죠. 귀족들이라든가 어떠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를 대표해서 여기 원로원에 모여서 회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투표로 선출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라든가 어떠한 유력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로마를 운영했던 게 바로 원로원이고요. 자, 그리고 집정관이라는 거는 여기 아래 나와 있죠. 어쨌든 원로원 여기 나와 있네요. 최고 의결 기관 귀족들로 구성. 이제 초반에는 귀족들로 구성되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돈이 많은 그런 부유한 사람들 있죠. 우리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자, 그다음 집정관 봅시다. 집정관은 최고 이제 행정기관으로서 처음에는 2명의 귀족으로 구성되었다가 이후 둘 중 한 명은 평민에서 선출되었다. 그러니까 집정관이라는 거는 총 2명이 선출되었다고 나와 있죠. 집정관이라는 거는 총 2명이 선출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집정관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대통령이 2명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정관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2명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2명의 대통령이 있었고, 집정관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2명의 귀족으로 구성이 되었고, 이후에 2명 중에 1명은 평민에서 선출이 되었다. 처음에는 2명이 다 귀족이었다가 이후에는 1명은 귀족, 1명은 평민에서 선출하였다. 이게 바로 집정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원로원과 집정관을 독점하였다. 자, 원로원은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 집정관은 지금으로 치면은 2명의 대통령, 그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는 이러한 원로원과 집정관을 귀족들이 독점하였다. 자, 근데 이제 이 공화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 귀족들만 이렇게
뭔가 정치 시스템을 독점하는 거면은 그거를 공화정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화정이 발전을 합니다. 공화정이 발전. 자, 공화정의 발전이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평민들도 등장을 한다는 거겠죠. 평민들도 어떠한 정치 운영에 등장을 한다는 거겠죠. 자, 그러나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 정복전쟁에 참여하여 세력을 키우면서 평민들의 정치 참여 요구가 커졌다. 자, 그래서 이제 평민들이 이 그리스하고 동일해요. 그리스, 아테네. 이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에도 이제 부유한 평민들 있죠. 이 부유한 평민들이 이제 이 당시 군인들은 직접 무장을 본인의 사비로 한다고 했잖아요. 투구, 갑옷, 무기, 그 다음에 이제 식량 같은 거 모두 다 자기의 사비로 이렇게 마련을 하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도. 자,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좀 부유했던 귀족들 중심으로 군대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부유한 평민들 있죠. 이 부유한 평민들도 본인들이 직접 이제 어떠한 이제 본인들의 부를 바탕으로 본인들이 직접 무장을 하고 본인의 직접 식량 같은 것도 사비로 마련해가지고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여 세력이 커지면서 평민들의 정치 참여 요구가 커졌다. 이거는 그리스하고 동일합니다. 그리스하고 동일해요. 자, 그 결과 기원전 5세기 초에 평민회가 만들어졌고, 평민의 대표인 호민관을 선출하였다. 호민관이라는 거는 보호한다. 이 민을 보호하는 사람. 보호하다 호. 이거는 민은 백성민. 자, 민을 보호하는 관리가 호민관입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이러한 귀족들이 어떠한 정치 운영을 독점하였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귀족들이 어떠한 정치 운영을 독점하였는데 이제는 이제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평민회고 그리고 호민관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평민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느냐? 그리스하고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리스 아테네하고. 평민들도 직접 본인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식량을 마련하고 본인들이 직접 무장을 하고 식량을 마련해서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면서 세력을 키우면서 평민들도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공화정의 발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포에니 전쟁 봅시다. 자, 이제 포에니 전쟁은 되게 중요한 전쟁이에요. 중요한 전쟁으로서 로마가 어떠한 그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게 포에니 전쟁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자, 기원전 3세기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자, 포에니 전쟁 여기 나와 있죠. 카르타고 우리 여기 로마 있죠, 여러분들. 우리 로마가 여기 있죠. 로마가 여기 카르타고하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이게 포에니 전쟁인데, 자, 그래서 이제 지중해의 어떠한 패권을 둘러싸고 이 지중해 무역 있죠. 이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이제 카르타고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수십 년간에 걸친 이 카르타고 수십 년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제 수십 년이라는 거는 되게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카르타고와 상당한 접전이 있었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로마의 승리였다. 자,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역사에 기록이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했다. 승리하였고,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 포에니 전쟁을 계기로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였고, 이제 지중해를 로마가 독점하면서 이 지중해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무역하기 좋은 곳이라고 전에도 설명했었죠. 지중해는 여기 아래에 이제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여기 아래 아프리카도 있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아시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유럽이죠, 유럽.
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세 곳을 잇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중해 지역은 이 무역을 하기가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었어요. 무역을 하기에도 편리하고 왜냐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뭐 유럽이 만나는 그런 거점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면서 로마는 더욱더 번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포에니 전쟁으로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면서 로마는 더욱더 번영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포에니 전쟁을 계기로 로마가 번영을 시작했는데 번영을 시작하면서 로마 사회에도 변화가 찾아와요. 변화. 자,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를 비롯해서 이제 수많은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였고 이 정복한 지역의 값싼 곡물 있죠. 이 정복한 지역의 값싼 곡물이 뭐 정복지에서 그 곡물을 뭐 비싸게 굳이 들여올 필요 없죠. 정복지에서 뺏어오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정복지에서 여러 가지 곡물을 값싸게 들여왔고 자, 그리고 소수의 귀족이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자영농민이 몰락하였다. 자, 그래서 이 값싼 곡물을 대량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소수의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해요. 이 소수의 귀족들이 어떠한 본인들의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농민들의 땅도 빼앗아서 지 걸로 만들어요. 이게 바로 라티푼디움인데, 자, 이 노예를 이용해서 경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영농민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농민이 몰락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가 이 정복지의 값싼 곡물, 이러한 정복지의 값싼 곡물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자, 농민들이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을 해도 뭐 이렇게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농민들이 생산한 이러한 자영농민들, 이 로마의 농민들이 생산한 그러한 쌀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정복지에서 값싸게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싼 게 좀 더 좋잖아요. 우리 인터넷 쇼핑을 해도 최저가를 찾잖아요. 최저가. 자, 그래서 이러한 값싼 곡물, 이 최저가 곡물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로마의 자영농민이 점점 몰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한 소수의 귀족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농민들의 땅을 빼앗으면서 그 땅을 이제 대농장으로 만들고 노예를 이용해서 경영하였다. 자, 그래서 농민들은 땅도 뺏기고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잘 팔리지도 않으니까. 왜냐? 값싼 곡물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농민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농민들의 몰락을 막고자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있어요. 자, 호민간이었던 이 그라쿠스 형제. 아까 호민간 기억나죠? 평민들의 대표였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평민들이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영농민들이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민간인 그라쿠스 형제는 자영농민의 몰락을 막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그 이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역에 들어갈 정치기구 평민들의 회의 기간, 호민간 선출, 그 다음에 로마 공화정의 특징. 자, 여기 나와 있죠.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세 가지가 혼합된 체제. 처음에 집정관은 2명의 귀족으로 구성되었으나 나중에 1명은 평민에서 선출한 것으로 보아 평민들의 권한이 점차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자, 사실 이것보다는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이거는 뭐 빼도 되고요. 이제 이거를 핵심으로 적으면 돼요. 자, 어쨌든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다 귀찮게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읽어보면 되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로마의 핵심 정치 운영은 이 원로원, 이 지금의 국회라고 볼 수 있는 원로원, 그 다음에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집정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러한 집정관이 2명의 귀족으로 구성되었다가 이제 평민들이 정치 참여 요구가 어떠한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정치 참여 요구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평민들의 정치 참여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집정관 1명은 평민에서 선출하였다. 그러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자, 구글 클래스에 있는 과제 잘 제출하고 자, 다음 수업 준비하십시오.